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긍정적인 것만 같은 취지와는 달리 차별 사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는 등 여러 독소 조항들로 인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이미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입법되지 못하고 무의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 끊이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 오늘 뷰리지에서는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정성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CGN-TV 정성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실 이미 우리 뷰리지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왔는데요.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국회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찬반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네. 그런데 관련 법안이 벌써 4번이나 발의됐는데요. 네. 정의당 장혜웅 의원이 작년 6월 29일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을 시작으로 네. 올해 8월 3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 네.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각각의 법안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 사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네. 이는 차별을 금지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대립각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네.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21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4번이나 지금 발의가 됐다는 것은 그 논쟁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 이외에도 이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궁금한데요. 거대 주요 정당들이 명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정치적 인물이 발언을 하게 되면 찬성 측이나 반대 측 모두 극명하게 활동이나 반응들이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정 기자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적 합의를 달리 이야기하면 국민 공감대 형성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네. 설문조사 통계 결과를 단순히 놓고 보면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도를 논할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에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88.5%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근거로 네. 계속 활용돼 왔는데요. 네. 그런데 작년 8월에 네.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 40%, 예. 반대 48%, 잘 모르겠다 12%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총연합 조사에서는 성정체성 관련한 개별 사례를 들면서 네. 물어본 문항도 있었는데요. 최대 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한국교회 총연합 조사가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는 단순히 차별에 대한 반대를 물어본 조사였고 한국교회 총연합 설문조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과 개별 사례에 대한
정도를 물어본 것도 있어서 차이도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이 설문조사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오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결과 좀 상반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직 이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이 제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대표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인데 이 국회의원님들의 반응과 생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6명이 차별금지법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우려점을 보이면서 공청회에 참석하고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다룬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에서의 김혜재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도 법을 몇 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법이니까 이 법을 반대하면은 당연히 반인권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측에서는 찬성자가 80%에서 90% 국민들이 찬성을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작년 8월에 우리 서 목사님 비롯해서 교계에서 거액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고 그랬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응답이 70~8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찬성 쪽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은 동성 혼법제화하는 문제는 4 내지 5년 후에는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아야지 나중에 그게 제정된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거나 뭘 막으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튼 국회 내에 아직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뭐가 뭔지 입장이 애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토론회라든지 이런 설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 있는 그런 법이다.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소수자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받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회에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조차 입장들이 애매한 상황에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재 의원 주최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계속 제시됐습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론화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 법이 공론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은요. 첫째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고 충분한 수기기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힌 정보 제공되고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차별인식 조사는 통계 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측면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찬반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또 수기기관은커녕 사실 하여튼 찬반 토론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좀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 입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여론조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조목조목 이렇게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찬반 논쟁을 뜨겁게 하는 것이 합의의 첫 걸음이라고 시작합니다. 금지하려는 법의 실익은 얼마나 있는가? 법의 도입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한 공식력 있는 조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당장 성별 분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개정해야 하고요.
정부 문서 다 바꿔야 하고요. 교육과정 완전히 재판해야 되고요. 심지어 많이 나온 얘기지만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도 젠더 프리온까지 다양하게 마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영역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또 산출하고 재정이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수반하지 않은 입법 필요성 논의는 사실 반쪽짜리 주장에 불과하죠. 네. 조금 전 들어보신 대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학자들이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좋아 보이는 말 이면에 숨겨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있음도 계속 제시했습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는 점 계속 짚어주고 계시고 또 이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용어만 보게 되면은 차별을 금지한다. 왠지 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저희 뷰리지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독소 조항이라든지 또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서로 유사하거나 네. 그리고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확대된 차별금지 사유 그리고 처벌 조항 등이 개별적인 법안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들을 무시하고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자유에도 위배되고 있다. 그런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보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오른쪽 위를 보시게 되다시피 대단히 차별 사유가 확장이 돼 있고 차별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력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가? 이게 필요한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보면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아예 성별의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른바 젠더의 개념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그중에 심각한 걸 보면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표현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젠더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위 말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도 그것도 하나의 젠더 표현으로 존중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남자의 실제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자라고 주장해서 나는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형태의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거의 사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평등의 이름으로 개입을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행강제금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악의성 판단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치르게 될 많은 소위 사람들, 대표적으로 특히 종교기관이 문제가 될 겁니다. 학교 또는 어떤 기업 대단히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자 위주로 증명 책임을 전환했습니다. 이 소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 또는 학문, 많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 이성의, 동성의, 양성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그렇기 때문에 소아성애도 그러면 성적 지향이란 말인가? 이걸 대단히 폭넓은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를 만들려는 것은 인권위가 왜 다른 소위 노동위원회나 교육청, 검찰 등이 담당한 그 기능을 다 가져려는 것일까? 그건 기관 이의주의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네,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제재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네. 여러 조항들과 제재 사항들이 많은 우려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는데요. 네. 이와 연관지어서 토론회에서 국민의 자유권과 도덕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예. 국가인권회의 활동에 대한 우려도 여러 차례 표명됐습니다. 예. 충남대 명재진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의 영역과 평등의 영역이 있는데
포괄적 평등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자유를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커지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이 커지면 자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증명한 것이고요. 국민 모든 영역에 개입하겠다. 자, 그러면 자유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념적으로 잘못됐다.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괴물이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전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급진주의적 해체주의로 흐릅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전통이었던 유교적, 윤리적 전통이 사라지고 또 그 도덕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전통이 사라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법은 급진주의적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사회를 해체하자는 주장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그야말로 헌법적으로는 잘못된 나쁜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숭실대에서 자유로운 종교활동 특히 6학기 이상 대학 예배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고 침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판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된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라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왠지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독소 조항을 꼼꼼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법안 제정 관련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 제정에 앞서서 국민들이 포용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계속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또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찬반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평등법은요. 인권을 빌미로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은 동성애 자체라는 현상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보도를 못하고 있어요.